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7일 오후 2시 42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성역이나 금기를 줄여가는 제도입니다. 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국군이라든지 정보부라든지 안기부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든지 이런 힘센 것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주라든지 세월호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정대협이라든지 이런 조직과 이런 개념의 특권도 인정하지 않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열리는데, 한국에는 몇 가지 특권적 성역, 금기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전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정대협입니다. 이들은 위안부를 위한다고 하니까 이 단체는 아주 특권적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상이 있을 때 협상 당사자가 정대협을 찾아가서 협상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설명하기도 했어요. 자, 그뿐입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 금전적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를 계기로 이 단체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가 참 좋습니다. 민주주의가 위대한 것은 이런 문제를 덮어주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노출시키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디는 제도라고 합니다. 언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폭로가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정대협, 정의연, 이 콧대 높은 조직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내용은 뭐냐? 기부금으로 사들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라고 주장했던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힐링센터입니다. 을 펜션처럼 사용하고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인 윤미향 전 정대협 대표의 아버지가 혼자 거주하며 관리하고 그에 따른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설명 자료를 배포해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정대협은 2012년에 현대중공업이 또 기업이 등장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 원 중에 7억 5천만 원으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간 할머니들이 거주한 적은 없고 윤미향 전 대표의 아버지가 혼자 거주하며 관리해온 사실이 밝혀졌고, 그동안에 관리비로 윤미향 씨의 아버지에게 지급된 돈이 7,580만 원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은 사려 깊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글쎄요. 또 하나가 또 폭로가 하나 터졌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기부금으로 사들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항상 이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근사하게 지어요.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데 정의기억연대가 아니라 불의기억연대가 지금 될 판입니다. 자,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윤미향 전 당선자가 2016년 5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무처 워크숍이 진행된다면서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 할머니 쉼터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보니까 여기 맥주가 있네요. 카스 라이트 맥주가 보입니다.
술판 사진입니다. 술판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서 뭐가 잡혔어요. 뭐냐? 안주가 화제가 된 겁니다. 안주 사진이 여기 있어요. 안주 사진이. 술병 사진도 있고 안주 사진도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본 과자들이 안주로 상에 올라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본 과자입니다. 도데카이 라멘 치킨 맛, 그리고 순수 국내산 캠피라고 적힌 과자, 뭐 이런 게 지금 올라와 있네요. 베비스타 도데카이, 뭐 이런 일본 말이 적혀 있는 봉투에 쌓여진 과자가 발견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뭐 문제가 될 게 없죠. 일본 과자 맛있으니까 저도 모나카 자주 사 먹습니다. 일본 과자 사 먹어요. 그런데 이 단체, 반일로 먹고 사는 일종의 반일 종족주의로 지탱되고 있는 이 조직이 왜 일본 과자를 안주로 먹었느냐 하는 것은 충분히 문제제기가 됩니다. 더구나 작년에는 문재인 정권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선동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 여행 가지 말자는 선동도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단체의 그동안의 행동하고는 너무나 다르다 해서 왜 일본 과자 먹었느냐 하는 것까지 시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아주 합리적인 행동을 했다면은,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 위안부들을 위한 활동을 해야죠. 자신들을 위한 활동하지 말고 위안부들을 위로하는, 위안부들을 위한 모든 활동에 위안부 중심으로 해야지, 위안부는 그냥 도구고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다. 자신들의 목적이라는 게 이 단체의 이념 성향이 반일일 뿐만 아니라 반일 정도에 그치지 않고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해서 아주 묘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왜 일본 과자 먹느냐? 왜 일본 과자 먹느냐 하는 추궁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 이 성역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이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이들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는 것을 막는데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이제 쟁점이 생겼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냐 아니면 자신들을 위한 단체냐, 자신들을 위한 단체다라는 쪽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이 단체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되도록 그동안 끈질기게 노력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속을 챙긴 것 아니냐 하는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위안부는 정대협에 의해서 이용돼 가지고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의 도구로 쓰인 것은 아니냐. 이용수 할머니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오심만 키워준다. 수요 집회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한일 젊은이들은 앞으로 역사를 바로 알면서 친하게 지내야 한다. 왜 정오심을 키우느냐 하는 지적, 격리부정 지적과 함께 그게 두 개가 사실은 핵심이죠. 그 다음에 최근 사태가 났을 때 이 단체뿐만 아니라 이 단체를 음모하는 이 정권 세력이죠. 결국 정권 세력이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조국을 변호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옵니다. 친일파들이 작당해가지고 독립운동하는 우리를 몰아세운다는 논조입니다. 친일 프레임.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체 모순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최근에 가장 크게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파란 이야기고, 이용수 할머니를 편드는 사람들 또 친일파란 이야기고, 그리고 정대협의 격리부정 등에 대해서 분노하는 국민이 친일파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친일파란 이야기예요. 친일 프레임을 가지고 막 휘두르다 보니까
위안부 할머니와 위안부와 국민을 친일파로 몰고 있습니다. 친일 프레임, 이제 자신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친일 마녀 사냥 하다가 이제 마녀 사냥 당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쟁점은 역시 격리부정입니다. 격리부정, 기부금은 엄격하게 써야 됩니다. 기부금은. 격리부정이 있으니까 이거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점이죠. 그 다음에 역대 좌파 정권과의 유착. 그리고 이 사람 지금 더구나 이 여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수사와 함께 이 정도 같으면 윤미향 씨가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앞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거냐? 첫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취재를 통해서 상당히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감사가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 책임입니다. 이 정권, 특히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켜준 여당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 문제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아마 지금 굉장히 신경 쓰면서 바라볼 것입니다. 외교에서 한일 간의 화해 협력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 무슨 권리로? 더구나 종군 위안부의 희망을 대변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이 주는 그 돈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결국 다수가 일본이 주는 보상금이니까 그걸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받지 말라고 했느냐? 왜 받지 말라고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2015년 박근혜 아베 사이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그것을 다시 하더니 뭐 이게 합의가 잘못했다. 그리고 10억 엔 받은 거 돌려줘야 된다. 그 재단 해산한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다고 일본에 대해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래요. 아니, 그렇게 욕을 잔뜩 퍼붓더니 나중에는 약속은 약속이고 그냥 가져가면서 또 그 약속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은 없애버린다.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논리상.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2015년 박근혜 그리고 아베 사이의 최종 합의를 존중한다. 이제 끝났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이제 끝났다. 라고 정리가 돼야 되고 윤미향 씨는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